오늘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충격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1973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벌어진 전쟁이 한반도 북쪽에 있던 김일성 주석과 그의 핵심 권력자들을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세워왔던 모든 청사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북한의 기이한 전략이나 핵무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리고 극단적인 폐쇄주의가 그들 고유의 사상이나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사실은 50년 전 중동의 한 전쟁에서 비롯된 깊은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당시 북한에게 중동 전쟁은 단순히 먼 나라의 분쟁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과 그를 따르는 권력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던 안보관과 생존 전략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는 지진과도 같았죠.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세상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연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던 연극 무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과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1973년의 중동 전쟁은 북한 권력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주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그토록 동요했을까요?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제4차 중동 전쟁, 혹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군이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날인 욤키푸르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었죠. 표면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영토 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 강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 며칠 만에 국제 정세를 뒤흔들었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한반도 북쪽, 당시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북한 지도부는 이 전쟁을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안보 상황에 투영하여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당시 아랍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군사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지원 아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은 북한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들도 유사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 지원이 충분할지, 그리고 효과적일지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한 잔혹한 예고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충격은 북한의 내부 정책과 대외 전략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성을 절감한 북한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특수부대 육성, 그리고 지하 요새 건설과 같은 군사적 선택의 뿌리가 되었죠. 또한 이 시기에 핵 개발에 대한 초기 구상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이 그들에게 핵이라는 궁극의 생존 수단에 대한 갈망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주체 사상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에 몸서리쳤던 북한 권력자들의 멘탈 붕괴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중동 전쟁의 포연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굳건히 믿었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연대가 국제 질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얼마나 허약한 신기루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은 아랍 국가들의 든든한 동맹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대탕트, 즉 긴장 완화라는 거대한 외교적 줄다리기 속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죠.
소련은 아랍 동맹국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확전을 막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형제국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마치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또한 이 전쟁은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오일 쇼크였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석유를 무기 삼아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국제 질서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북한 권력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외면당할 수 있는 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꿈꾸던 자력갱생과 주체사상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립된 개념이었는지,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을까요? 이러한 실망감과 깊은 고립감은 결국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 스스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강박적인 생존주의가 북한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재편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은 북한의 군사 전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로는 강대국을 이길 수 없다는 냉혹한 교훈을 얻었기에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허를 찌르는 비대칭 전력 강화에 더욱 집착하게 되죠. 예를 들어 소수의 특수부대를 은밀히 침투시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거나 후방을 교란하는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또한 땅속 깊이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는 지하화 전략도 이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서 지상의 모든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땅속으로 파고들게 만든 것이죠. 마치 거북이가 단단한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듯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 정책 역시 자력갱생이라는 기치를 더욱 극단적으로 내걸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나 연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폐쇄적인 노선이 강화된 것이죠. 이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망과 강박적인 생존 의지 속에서 핵이라는 존재는 북한 권력자들에게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궁극의 생존 수단이자 자신들의 모든 불안감을 해소해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 전쟁은 핵 개발에 대한 초기 구상이 은밀히 싹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그들은 핵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광적인 집착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신념과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생존이라는 강박적인 목표 아래 모든 것을 재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깨달음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동요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멘탈 붕괴가 오늘날 우리 안보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뼈아픈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중동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신념과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북한 지도부는 이제 오직 생존이라는 강박적인 목표 아래 모든 것을 재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전 세계가 유례없이 마주하게 될 극단적인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북한은
이제 적의 허를 찌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기보다는 소규모정의 특수부대를 양성하여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는 훈련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특화된 잠수함이나 해상, 침투정 같은 은밀한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죠. 마치 독을 품은 벌처럼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려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또한 첨단 공군력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아랍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산악 지형을 이용한 거대한 지하 요새와 땅굴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유사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항전을 가능케 할 지하 기지들을 건설하는데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한 것이죠. 마치 거북이가 단단한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듯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강박적인 시도였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목격한 북한은 이제 누구도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믿었던 소련마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아랍 동맹국을 외면했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기치를 더욱 극단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으니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폐쇄적인 노선이 철옹성처럼 굳어졌죠. 이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극단화의 정점에는 바로 핵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어떤 동맹국도 자신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절망적인 판단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야말로 자신들의 체제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패이자 칼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중동 전쟁의 참혹함은 그들에게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구상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지상 최대의 과제로 각인시켰을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자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그들은 핵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미래를 영원히 담보하겠다는 광적인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973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사막에서 벌어진 그 전쟁은 단순한 해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세계관과 전략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자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된 것이죠. 이 경험은 그들에게 오직 우리만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도의 생존주의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북한의 기이한 전략, 핵 개발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그리고 극단적인 폐쇄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겪었던 멘탈 붕괴가 단순한 일시적 동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50년 전의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 안보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50년 전의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 안보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 북한 지도부가 겪었던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아직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은 그들에게 단순한 해외 분쟁이 아니었죠. 오히려 냉혹한 국제정세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그들이 굳건히 믿었던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소련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고, 소련 역시 아랍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긴 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넘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희생할 정도의 개입은 주저했습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아랍 국가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전략적 한계 사이에서 고뇌하며 결국 사회주의 연대라는 구호 아래 기대했던 무조건적인 지원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북한은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국제회의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굳건한 연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절감하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유가 파동, 즉 오일 쇼크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죠. 자원 빈국인 북한에게 이 소식은 더욱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제 유동성 위기가 어떻게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하면서 그들의 생존주의적 사고방식은 더욱 극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배신감과 함께 극도의 위기감이 그들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멘탈 붕괴 이후 북한은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국제연대가 환상이었음을 깨달은 김일성 주석과 북한 지도부는 오직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집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군사 전략은 전면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강대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비대칭 전력 강화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지하 요새를 건설하고 땅굴을 파서 남한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며 특수부대를 육성하여 기습적인 공격 능력을 키우는 등 모든 역량을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죠. 이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도 불리는데 작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어서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대한 초기 구상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오직 스스로 개발한 강력한 무기뿐이라는 광적인 집착이 발동한 것이죠. 결국 1973년 중동 전쟁의 충격은 북한 지도부에게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신념과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오직 생존이라는 강박적인 목표 아래 모든 것을 재편하기로 결심했고, 이 깨달음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부가 겪은 충격과 그로 인한 선택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멘탈 붕괴가 한국 안보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50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벌어진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북한의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북한의 기이한 행동과 강경 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난을 넘어 그들의 과거,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결국 북한의 멘탈 붕괴는 단순한 한 지도부의 일시적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이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은밀한 시작과 과정은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